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화 자금의 활용에 대한 얘기고요. 이 사업화 자금의 활용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네 번째 안 하던 짓과 못하던 일에 대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얘기에서 조금 더 연장이 된 얘기인데요. 뭐 오늘은 뭐 특별한 잔소리를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지원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잔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사업화 자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여러분이 올바로 사업화 자금을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으면서 좀 골치를 덜 썩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밑에 제가 이미 적어 놨지만은 사업화 자금을 아껴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어떻게든 쪼개고 쪼개가지고 막 가계부 쓰듯이 아껴 써서 뭐 요걸로 요만큼만 하고 해서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그곳에다가 과감하게 집행을 사업화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이제 해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그냥 그 돈을 잘 썼다라고 하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느 부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썼는지 그 모든 서류들을 다 챙겨야 되고요. 그 페이퍼웍이 따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결과물을 냈는지를 또 나중에 사업화 성과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귀찮고 짜증나요. 실제로 무슨 뭐 멘토링 같은 거 하나 한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주관기관에 가서 멘토링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한번 하고 오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멘토분들은 써야 되는 서류가 한 7, 8장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항상 뭐 그 점검 평가 같은 거 나갈 때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업 자금 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규제를 걸고 규제를 걸려고 그러냐. 내가 뭐 특별히 도둑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사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와 페이퍼웍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안 좋은 사례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대표자로서 한 줌의 부끄러움 없이 진짜 하늘을 우러러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필요한 곳에 사업화 자금을 잘 활용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썼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외에 진짜로 극소수의 정말 잘못된 인원들이 정말 선정이 돼서는 안 될 그런 공짜만 바라던 그런 인원들이 그걸 쓰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릇된 곳에 쓰고 나서 증빙도 제대로 안 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한번 규제를 걸고 규제를 걷고 규제를 걸다 보니까 페이퍼워크가 한 이만큼 돼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업화 자금이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에서 나온 거라면 여러분의 갖고 있던 그냥 순수 자금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요. 페이퍼웍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필요한데. 쓰시고 결과를 뽑아내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자금은 분명히 정부의 그 예산이죠. 즉 국민이 낸 세금이죠.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진짜 뭐 100원짜리 무슨 뭐 100원짜리 요새 없나요? 뭐 1000원짜리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어 어떤 용도로 그걸 샀으면 이런 것들 어디에서 샀고 어느 시점에 샀고 그 영수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짜잘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그 사업 자금을 어디에 썼다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대중이 원할 경우에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자잘한 곳에다가 막 뭐 볼펜도 하나 사야 되고 어쩔 때 밥도 뭐 3,000원짜리 하나 먹고 뭐 지우개도 하나 사야 되고 내일은 뭐 A4 용지 하나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되는 비용을 이만큼 늘려놓으면은요 그만큼 서류 자체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은 그것들은 여러분이 모두 사업을 되게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는 어떤 반증이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즉 8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개월 뒤에 하나의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작 8개월 동안에 그 영수증 처리하다가 진짜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선배님들 중에 누군가 예비 창업 패키지 하셨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페이퍼웍을 진행할 때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시면은 정말 짜잘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하다가 정말 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거든요. 나라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를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도 같이 이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평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욕을 하려면은 정부를 욕할 게 아니고, 그런 주관기관을 욕할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사례를 만들었던 여러분의 그 앞서 있었던 선배 중에 누군가를 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8개월 동안 그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몇 개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화 자금을 때려박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이에서 사실 뭐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달이 서류로 나간 거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이제 그 외에 외주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품 구매라든지 장비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필요할 때 딱딱딱딱 구입을 해서 서류 처리가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린 8개월 뒤에 여러분이 결과물을 내놓고 생존을 해야 돼요. 즉 예비 창업 패키지를 끝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뭐 평가받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그냥 8개월 동안 돈만 쓰다가 끝난 거예요. 혹은 하고 싶은 일만 그냥 하다가 정작 돈 벌 궁리는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8개월 뒤에 이 사업이 끝난다. 끝나고 나서 다행히 초기 창업 패키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안 이어질 수도 있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제부터 알아봐야지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알아봐야지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내가 8개월 뒤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8개월 뒤에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그 사업 저변을 확대하려면은 내가 어떤 준비가 몇 개월 차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계산을 하시고, 그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 비목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필요한 경우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쪽에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한 가지 결과만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사업화 자금을 구성하는 방법, 그런 사업비 같은 걸 집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멘토, 전담 멘토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이제 멘토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얻거나 혼동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 채널 M&L의 Q&A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끝으로 제가 뭐 항상 이런 그 강좌를 만들 때는 그 관련된 컨셉을 많이 만들어 놔요. 여기는 컨셉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잡동사니들이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많은 잡동사니들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딱 3개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3개를 정확하게 가져갈 것인가를 선정을 해야지, 이 잡동사니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 요소들을 8개월 안에 다 갖춰야지 그래 놓고, 사업화 자금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그거를 한 20개 정도 항목으로 쫙 쪼개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하면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20개 결과물 자체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가끔 보시면은 유튜브 채널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테고리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그걸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시 듣고 싶을 때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레퍼런스로 잡아놔야 되는데 그걸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계속 매번마다 컨셉을 바꿔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정말 여러분이
이번 8개월 동안에 진짜 목숨 걸고 해내야 될 그런 가장 핵심 요소들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과 함께 사업화 자금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기를 철저하게 들여보고 그 예산을 철저하게 짠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외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얼마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견적서를 빨리 받아보셔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화 자금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원래 여러분의 멘토들이 신경 써주고 좀 어떤 구체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면 항상 저희 Q&A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경 써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여러분이 어쨌든 8개월 뒤에 조금이라도 한 기업이라도 좀 더 생존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라면은 뭐 언제든 제 시간을 써서 여러분한테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그 5번째 이야기 사업화 자금의 활용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